보스니아에 1년 반째 살고 있는 주부 팥찌입니다. 오늘은 지금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냐면 다 어차피 아시는 해외살이 장점과 불편한 점 뚜둔 이런 거는 조금 좋고 이런 건 조금 불편하네 이렇게 느꼈던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찍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보스니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고고! 먼저 그러면 해외에 살면서 느낀 장점. 띠링! 매일매일이 여행하는 것 같이 너무 예쁘고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다 재밌는 거예요. 슈퍼에 파는 막 우유곽도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행 가면 진짜 그냥 슈퍼만 찍어도 예쁘잖아요. 그냥 간판만 찍어도 예쁜 거. 그게 한 6개월은 지속이 돼요. 한 6개월 동안은 눈이 오는 대로 너무 좋고 버스 타면 버스도 예뻐 보이고 택시 타면 택시도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여행 같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찍 일어나서 막 어디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그게 해외 사는 가장 큰 남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음식에 대한 스펙트럼?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저라는 인간이 아는 맛, 느낄 수 있는 맛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더 미식가가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이건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이건 이런 매력이 있네? 하고 원래는 좀 거부감을 느꼈던 음식들도 좀 알아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토마토 수프를 시켰는데 너무 신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무튼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 둘 다 여행을 둘이 합치면 거의 30개국을 갔을 텐데 30개국 넘나? 겹치는 데도 있나? 겹치는 데도 한 20-30개국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갈 때 못 느꼈던 맛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하니까 식재료를 처음 보는 거를 사잖아요. 처음에는 좀 소심해서 안 사. 막 사과만 사. 그러다가 좀 살다 보면 이 과일도 궁금하고 저 풀은 뭐지? 하면서 좀 실수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참나물인 줄 알고 이탈리안 파슬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후가 비슷하니 참나물이 있네 이러면서 나물을 막 묻혔어, 참기름으로. 근데 이상한 거. 묻힐수록 이상한 거야. 이 향이 아니야. 결국 잘 먹었죠. 결국 잘 먹었는데 한국에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새로운 맛에 눈을 뜨게 돼요. 좀 내가 어디 가서 뭘 좀 주문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또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이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워라밸 이게 법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남편이라서 그런지 당연히 내가 있고 내 삶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잡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 팥찌가 아니라 팥찌가 있고 팥찌 직장이 뿅뿅인 이런 느낌으로 자기 삶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말에도 사회보를 막 즐기고 일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 그런 게 점점 물이 들다 보니까 일이랑 생활이 딱 구분도 더 잘 되고 좀 일할 때는 일하고 생활할 때는 생활하고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재택근무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일만 해.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하고 제도들을 시행하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 워라밸 준비가 많이 안 된 편인데 저도 한국에서 그랬고 그래서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일이 없는데 과장님이 퇴근 안 해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게 아닌 거야. 다 지금 사무실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다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점? 그런 게 해외 생활의 좋은 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시야? 한국에서 살면서 나는 너무 협소한 시각을 가졌어 라든지 우울한 개구리야 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나라가 있고 정말 다양한 생활 방식,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그것들도 존중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모스크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시간이 되면은 성당에서 종을 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모스크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지. 처음에는 아니 뭐 갑자기 무슨 종을 치냐, 무슨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를 사러 가면 할랄 마크나 비건 마크가 꼭 다 거의 다 돼 있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만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이태원에 있으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몰랐던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몰랐던 세상을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어떻게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는 거. 제가 한국에서 알던 세계보다 그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게 되게 내가 세계로 발돋움 그 말이 이상한가? 좀 더 커지는 느낌? 제가 내가 좀 더 대장부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 어딜 가든 저희는 이방인인 거예요. 소속인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뭐 영주권을 딴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언어를 많이 한다든지 10년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도 어쨌든 저희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속하지 못하는 느낌? 한국에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절대 겪지 않았을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길거리에서 제가 그때 트램에서 소매치기 당했을 때도 그 소매치기 당한 사람은 여기 나라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로 이 여자가 이상해, 얘가 지금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영어를 하면 더 악화되려나? 뭐 이런 상황이고 저라도 자기 나라 사람, 자기 친구, 자기 옆집 사람이 더 먼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은 친절함과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벽이 있지. 좀 딱 완전 이 나라 소속이 될 수는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도 새로운 타운에 가시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면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게 서러워요. 그게 좀 가끔가 서럽습니다. 언어 장벽인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권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여행 갈 때만 영어를 쓰니까 그 여행용 레스토랑이고 여행객들 많이 오는 카페고 여행지다 보니까 영어를 대부분 잘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영어를 이만큼 하지만 이걸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뭐 문제 없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살아남아 올 수 있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삶에서 부딪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장을 봐서 그걸 배달 기사한테 받아요. 그분들은 자기 잡을 하는데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배달이 뭐가 잘못 왔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라라든지 이런 말을 영어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닥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제약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남편이 안경이 부러져서 안경을 사러 간다든지 머리를 자르러 간다든지 갈 때마다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친구들도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도는데 항상 확인을 어찌됐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보스니아어를 배운다고 해도 한국어만큼 편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권 국가에 가더라도 한국에서 한국말을 우리가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부러운 거고 이제 저희가 트렌드 세터는 아니지만 힙스터도 아니지만 뭔가 아직 젊고란 단어가 너무 늙었나?
아직 어리고 한국에서는 숏패딩이 유행을 하면 숏패딩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샤인머스켓이 유행하면 샤인머스켓도 한번 먹어보고 그런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한국에 있어도 그런 트렌드를 못 쫓아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스타나 진짜 네이버 뉴스로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발짝 늦는 것 같아. 그 늦은 걸 여기서 해서도 못해. 얘가 요새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식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그때 보여줬었잖아. 그 마블, 범랑 이런 그 아시죠? 이런 느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니, 맨날 이걸로만 먹고 그냥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런 걸 쉽게 되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되게 쉽게 따라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옷 같은 경우도 막 인스타 보다가 이 여자 착장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런 티를 사고 싶은데 없어요. 없지 당연히. 체형도 다르고 유행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가끔 내가 이렇게 아줌마가 되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씁쓸함? 안 그래도 그렇게 힙한 편은 아닌데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나중에 한국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맞아 우리 그때 그 부부의 세계에서 어쨌고 저쨌지 그때 한국에서 막 이런 거 먹었었잖아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단점, 불편한 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롭다. 이거는 저희는 솔직히 별로 안 외롭지. 별로. 둘이가 워낙 원래도 친구도 별로 없고 원래도 둘이서 막 짝짝꿍 놀던 사이라서 별로 안 심심해요. 제가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5명 카바치거든요. 이게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못 보잖아요. 원래도 엄마를 1년에 한 번 봤다 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랑 또 다르고 나를 다 잘 알고 이런 친구가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서 친구를 만나도 여기서 만난 친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느꼈던 걸 얘기하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만 얘기하지 우리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좀 허전함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도 친구가 되게 많으시고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친구랑 카톡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외롭게 느껴지시고 어쩔 수 없이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씁쓸함?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못 먹는 거? 근데 이거 저 진짜 부러운 게 미국에 사시는 분이 캐나다나 뭐 독일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막 순대를 드시더라고요. 그게 더 씁쓸해. 한국 사람이 순대 먹는 거. 아마 그분들도 한국에서는 순대가 막 2,000, 3,000원? 이랬나? 3,000원, 4,000원? 이랬기 때문에 그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건 분명하고 아무래도 내가 익숙하던 그런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한국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 먹을 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여기는 한국에 마트가 없어요. 아니 한국 마트 바라지도 않아. 진짜 에이시안 마트만 있어도 진짜 가끔 마트에 별안간 뭔가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야끼소바 컵라면? 배추. 그 코리안 캐비지,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배추죠. 그게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남편 친구가 있을 때는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어. 서로 카톡해. 배추가 있다. 배추 어느 마트 어느 지점 배추 발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는 한끼 득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소중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 재미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미는 없어지고 서럽다고 해야 되나? 오늘 제가 얼굴이 계속 이상하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느낀 장점이랑 불편한 점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해외여행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요즘 한 달 살기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해외 사는 게 무조건 외롭고 무조건 불편해, 무조건 이방인이야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쯤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되게 좋은 점도 많아서 6개월? 1년? 1년이 딱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년까지 설레지 않았나 싶었던, 그래서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한 지도 1년 반이 됐는데 항상 시작 인사랑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 좋아요, 구독. 아, 그런 거 너무 아니야? 뻔뻔하게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 근데 구독은 진짜 못하겠어. 여러분 구독은 안 하셨죠? 그냥 뭐. 근데 이까지 봤으면 솔직히 좋아요 해야 된다. 이까지 본 사람 지금 몇 명 없잖아 지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